자, 고용인 있죠? 고용인 종류는 두 사람, 소속하고 보존 있죠? 수제한이 있다 없다? 고용인은 수제한이 없습니다. 둘 수는 수제한이 없다. 사원이면은 법인이기 때문에 일정 수를 두어야 되는 사람이죠. 소속하고 보존은 자기가 필요하면 둘 수 있다. 더하기 수제한이 없다. 그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 위에 고용인의 이 및 종류에서 땡땡 둘 수 있다. 더하기 수제한이 없다. 고용인 수제한이 없다. 기본 질문을 묻는 것이 이전에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보존을 두어야 한다. 두어야 한다는 건 틀렸고 1인 이상도 틀렸고 그렇게 기본 질문이 나오니까요. 이해하시고 둘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밑에 고용인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류 있죠. 고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수제한도 없다 돼 있죠. 결격사유를 때 배우신 게 2번 동그라미 2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인으로 고용하면 안 되죠.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 2월 이내에 해소를 해야 제재가 없죠. 해소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 업무정지. 고용인 나옵니다. 업무정지요. 밑에 2번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 당연히 업무정지겠죠. 1번 고용신고.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보존을 고용했다. 그러면 소속은 어떤 교육을? 실무, 보조원은 직무 연결 잘 시키시고 받도록 한 후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과로 신고해야 한다. 고용한 때 언제까지 뭐 해야 한다는 것은 절차죠. 어디서 한다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 그 말이죠. 업무 개시 전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다. 그렇게 앞에 체크해봤죠. 뒤에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밑줄. 셋째 줄에 이 경우 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밑줄 하시라고.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넷째 줄 이때 고용하러 가는 사람이 고용인이 외국인이다. 그 등록관청은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할 수가 없으니까 뭘 가져오라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첨부해야 한다. 그죠? 그 외국인 나오면 그 사람이 등록 신청하는 경우든지 외국인을 고용 신고하는 경우든지 다 공통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한다. 니은 소속 공인중개사 밑줄. 니은에 소속 공인중개사 밑줄 하시고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를 두었다라고 신고 들어온 거죠. 그럼 등록관청은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 요청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증 4번 들어간다. 니은 옆에 자격증 4번 제출 X. 지금까지 등록 신청이거나 오늘 배우신 분사무소 설치 신고이거나 소속에 고용 신고할 때는 자격증 4번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한번 나온다 그게. 또한 고용인,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소속은 어떤 교육을? 실무교육, 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았는지 누가 확인해야 한다고? 등록관청이 확인해야 한다. 이것에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소속도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죠. 자격이란 것이 잘못되면 책임져야 되겠네. 고용신고와 함께 밑줄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원칙은 인장을 업무 개시 전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앞에 배우신 것은 개설 등록 신청과 함께 인장을 등록할 수 있듯이 소속이면 고용신고와 함께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렇게 비교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은 네 번째는 보조원은 현장 안내 일반 서무만 수행할 수 있고 그죠? 소속은 뭐도 할 수 있고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대. 둘째 줄 고용인의 지위는 좀 아닌데 그건 필요가 없고 앞에 한 개가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죠? 소속 달고는 등록 신청이 안 되죠? 언제는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밑에 하단에 고용관계 종료신고 밑줄
밑에 해고 신고 같이 같은 말인 거 이해하시면 돼. 암기상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뭐 종료 동그라미 해고되었죠. 그럼 옆에 종료된 날 같은 말 해고일 며칠 해열제 그렇게 암기해요. 당연히 협회 통보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두었다라고 신고 들어온 거 아니야? 고용인 신고사항도 누가 하러 왔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신고하러 온 거 아니야? 그럼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누구한테 통보하라고? 협회 통보해야 한다. 뭐 제재는 고용인이니까 다 제재가 뭐다? 업무 정지다. 기출지문분석은 고용관계 종료 해열 10일. 박스 밑에 고용인의 업무 범위는 용어 정의할 때 다 배우셨어요. 소속은 중개업무 수행할 수도 있고 보조도 하죠. 중개업무가 뭐예요? 확인설명부터 제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죠. 넘기시면 보조원은 뭘 할 수 없다고?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지. 둘째 줄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밖에 없지. 방금 전에 보셨던 확인설명이나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인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에서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할 때 판례가 뭐가 나왔어요?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까지 주어지면 무자격자 보조원이 거래 성사시켜서 계약서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야가 중개업무를 수행해버렸네. 그러면 끝에는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장을 도장을 찍어서 외관상 형식은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자기 명의로 중개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므로 어디에 해당한다? 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례 배우셨다고. 그죠? 그 다음에 박스를 나중에 보시고 박스 밑에 4번 있죠. 그게 한 문제짜리예요. 자, 일단 타이틀 보니까 고용인 밑줄 어떤 행위? 업무상 괄호 밑에 모든 행위 X. 고용인의 모든 행위가 아니고 업무상 행위만. 행위자는 누구? 고용인. 업무상 행위일 때는 누구도 같이 책임져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 규정이 두 가지가 있다. 1. 손해배상 책임 있죠. 1번에 무과실 책임. 첫째 줄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다시 어떤 행위? 업무상 괄호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뭐 본다. 동그라미 간주 규정이죠. 뭐라고 하면 안 되고 추정 X입니다. 그죠? 넘겨보시면 102페이지 하단에 3번 있나요? 양벌 규정 밑줄. 양벌 규정은 땡땡에서 뭐 적어놓은 게 있어요? 고용인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 징역형 또는 벌금형, 괄호 형벌, 괄호 닫으시고, 징역형 벌금형인 형벌 위반 행위의 경우에만 적용. 뭐가? 양벌 규정은 다른 사고 친 게 아니고 고용인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인 형벌 위반 행위의 경우에만 적용. 그래서 기출문제 나중에 풀어보시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과태료 X입니다. 형벌인 징역형 벌금형 사고 친 때만 양벌 규정 적용. 양벌 규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줄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인이죠. 법인의 사원 임원이 뭐에 관하여? 중개 업무에 관하여 달리 풀면 업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 둘째 줄 징역 벌금 밑줄 형벌이죠. 위반 행위 한 때 그 행위자 누구요? 행위자 고용인이죠. 고용인 행위자 밑에 고용인은 벌, 고용인 행위자 밑에 고용인 벌 밑에 징역 또는 벌금. 행위자임 고용인 본인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 받는 것 외에
뒤에 밑줄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뭘 과한다? 벌금형.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벌금형 밑에 뭐는 없다? 징역형은 없다고. 사고 친 사람은 누구고? 고용인이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고 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 대상은 되지만 징역형 없다. 뒤에 다만 있나요 없나요? 다만. 다만이다 그 말은 예외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벌금형도 주지 않겠다 그 말이네. 개업 공인중개사가 밑줄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누구의 위반 행위? 고용인의 징역형 벌금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밑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줄이면 무과실인 경우. 무과실인 경우,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에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위에 셋째 줄에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할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뭐가 있을 때만. 둘째 줄 뒤에 그 개업 공인중개사 있죠? 그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과실이 있는 경우 적으시면 되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벌금형 과하고 예외로 무과실이면 벌금형 과하지 않는다. 됐어요? 자 보세요 앞으로. 사례형 문제가 나오는 것이 지금 행위자가 누구이고 고용인이고 모든 행위가 아니고 업무상 행위입니다 라고 조건이 주어지면 행위자는 누구? 행위자는 고용인이죠. 모든 행위가 아니고 업무상 행위라고 조건이 주어지면 당연히 행위자 본인은 배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처벌받겠죠. 그런데 업무상 행위를 했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져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 규정이 있다 없다? 책임 규정이 있다는 거야.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 조항이 있는데 두 가지.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를 본다. 간주 규정이 있고 양벌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틀 잡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기출문제처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누가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과실로 손해 가한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서 소속도 공동책임을 진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자가 고용인일 때 내각의 실장이 내 일을 하다가 사고 쳤기 때문에 사고 친 고용인도 책임이 있겠지만 나도 같이 책임지라 그 말이지. 내가 사고 쳤다면 누구만 책임이 있고 나만 책임이지. 간주 규정 없다는 겁니다. 잘 보시고. 그러면 간주 규정은 민법에서 배우시겠죠. 본다 간주 규정하고 추정하고 같아요. 기출문제처럼 추정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추정된다가 아니고 간주.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틀을 잡으신 다음에 두 번째 넣으실 게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를 하다가 어떤 사고 친 때 간주 규정에 의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책임이 있고 어떤 사고 친 때 양벌 규정에 의해서 개업 공인에서 벌금형 받을 건가. 요거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결론은 양벌 규정부터 먼저 이해하시면 양벌은 두 사람 다 형벌을 주겠단 말이네. 그러면 누가?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이 법을 위반했겠죠. 누가? 고용인이 이 법을 위반하여 어디에 해당하는? 징역형이나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했죠. 뭐는 아니고 과태료하면 안 돼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은 양벌 규정이 없고 오로지 징역형하고 벌금형만. 이게 형벌이죠. 형벌 위반행위 한때 당연히 법을 위반한 고용인은 이 법을 위반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했겠죠. 그럼 법원 재판 들어갔겠네. 그러면 우리 법에서 형벌 종류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두 가지 유형이에요. 그럼 직접 법을 위반한 고용인에 대해서 판사가 죄질이 나쁘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1년 이하 징역형 선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과할 수 있다고. 참고로 6주째 정리하겠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 형벌 종류는 징역형하고 벌금형 두 가지가 있는데 판사가 징역형 때리면서 벌금형 동시에 때리는 거 없어요. 나중에 그거 병과 적용한다 할 때 동시에 이중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징역형하고 벌금형 동시에 못 때려요. 그 말은 징역형을 선고하든지 아니면 뭐 벌금형 선고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고용인 재판 끝났죠? 재판 끝났어요. 그러면 보세요. 전주에 배우신 거 고용인인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이 법을 위반하여 판사가 징역형 선고했다고 검거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죠. 결격이 아니에요. 맞죠? 뒤에 나올 말이 뭐예요? 집행 나와야지. 집행 종료 몇 년? 3년. 집행 면제? 3년. 집행유예? 유예기간. 아니면 이 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을 수 있나요? 벌금형 나면 어떤 법? 이 법 300만 원 이상 선고받으면 몇 년간? 3년간 결격이죠. 그러면 양벌 규정 재판하겠단 말은 개업 공용에서 네가 직접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데 고용인이 네 일을 하다가 이런 형벌 사고 칠 때 평소에 실장님 관리 감독상에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너도 재판해 보겠다는 겁니다. 직접 위반 행위자로서가 아니고 관리 감독자로서 재판해 보니까 고용인 진술 듣고 개업공사 진술 들어보니까 고용인은 사고 쳤는데 니는 평소에 직원 관리 감독상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네. 그 말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하였네 그 말이네. 그 말은 무과실이다 그 말 아니요? 무과실이면 징역형 당연히 없고 뭐도 주지 않는다. 벌금이 안 주겠다고. 그런데 재판해 보니까 고용인 진술 들어보고 하니까 판사가 고용인 사고 칠 때 평소 업무상 관리 감독상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하지 못했네. 게을리하여 뭐가 인정이 되네.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니한테 직접 과실이 있으니까 뭐는 없지만 3년 이하 징역형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은 없지, 징역형은 없지만 뭐는 3년 이하 징역 1년 이하 징역형은 없지만 3-4면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은 주겠다. 이거 양벌 규정이에요. 무조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나오면 뒤에 개업 공인 중에서는 재판하지만 과실이 인정되어서 같은 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다하지 못하여 과실이 인정되지만 뭐는 절대 없고 징역형 없고 3-3이면 3천만 원 1-1이면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틀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 공인 중에서 책임 조항은 간주하고 양벌이 있는데 양벌 규정은 다시 오로지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어떤 사고 친 때만 징역형 벌금형인 형벌 사고 친 때만 양벌 규정이면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갈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 책임은 형벌이 아니죠. 그러면 어떤 규정 적용? 간주 규정.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취소 처분 또는 정지 처분 줄이면 6조째 정리합니다. 행정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할 수 있나요? 행정 처분은 뭐가 아니므로 징역형 벌금형인 형벌이 아니므로 어떤 규정 적용? 간주 규정. 이렇게 나눌 줄 아셔야 돼. 자 그러면 비교만 하시면 되니까 요거 지금 구분되십니까 저거? 요게 가장 중요해요. 요거만 털만 잡아 넣으시면 내용 채우는 것은 갈수록 다 금방 채워져요. 자 고용인인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다. 지가 고의 과실이 있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배상 책임이 있다. 어떤 법에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책임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민법 책임이죠. 보증계약은 야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지가 가한 손해는 다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얘한테 배상 능력이 없을 수 있네. 그러면 손님이 보호가 안 될 수 있네. 그래서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손해에 가한 것은 당연히 고의 과실을 행한 고용인이 당연히 책임이 있고 야가 보호 안 되니까 니도 같이 책임져라 그 말이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간주 규정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손해입은 거래 당사자는
배상 청구를 누구한테 할 수 있겠는가? 직접 고의 과실을 행한 고용인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고, 간주 규정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다. 그죠? 그 말을 풀면 거래 당사자는 고용인을 선택해서 직접 청구해도 되고, 아니면 개업 공인에서 선택해도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고, 아니면 네가 고의과실 책임이 있고 네가 간주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입은 손해를 두 사람이 알아서 책임지십시오. 공동 청구할 수도 있다. 선택적 청구한다는 말은 기출문제처럼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도 있고, 공동 청구한다고 하면 쌍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면 고용인 지가 손해 가했고 거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고용인 배상 책임 있는 고용인 지가 배상을 다 해버리면, 배상했죠 고용인이, 그러면 당사자 보호되었죠. 여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이제 시험은 요거에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요. 야한테 배상 능력이 없어서 거래 당사자가 누구한테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청구했죠. 배상 청구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지 고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이 있는가? 고의 과실이 없어서 책임이 있는가? 고용인이 고의 과실로 재산상 손해가 가한테 야한테 고의 과실 책임이 있죠. 간주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 책임이 있죠. 간주하고 추정은 다른 거 아십니까? 간주하고 추정은 계약법에서 나오죠. 계약법 아닌가? 간주하고 추정은 A로 간주, A로 추정은 똑같아요. A로 인정합니다는 것은 똑같아. 추정되는 A란 사실이 인정되었다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B란 사실이 재판에 제시가 되고 B가 입증돼 버리면 A였다가 B로 번복되는 게 추정이야. 그러니까 추정 규정 뒤에는 항상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한다. 그 말이 꼭 붙어요. 사실이 바뀔 수 있다 없다. 그게 추정이야. 근데 간주는 A로 간주해 버리면 반대 증거 제시가 허용이 안 돼. A로 확정이에요. 지금 여기 추정이요, 간주요. 간주니까 네가 아무리 고용인을 뽑아서 선임하고 사무감독할 때 상당한 주의를 다 하였습니다. 상당한 주의를 다 했다. 줄이면 뭐? 네가 아무리 무과실이어도 간주가 되니까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딴소리 하지 말고 책임지라 그 말이에요. 간주니까.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배상하겠죠. 배상했다면 자 여기부터 누가 가한 손해에 대하여, 고용인이 가한 손해에 대하여 간주 규정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배상을 한 때 나와요. 그럼 배상받은 당사자는 보호가 되었죠. 그러면 배상한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만 책임을 지고 끝내고 고용인에게는 책임이 없는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책임이 있고 직접 고의과실을 행한 이 사람의 책임을 면해주겠다?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당연히 책임이 있고 네가 배상 능력이 없으면 손님이 보호가 안 되니까 네도 같이 책임지라고 간주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배상을 했다 하여 고용인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고 고용인에게 여전히 책임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네가 가한 손해에 대하여 내가 배상했으니까 내가 배상한 만큼 다시 돌려달라고 구상권을 행사해서 돌려받는다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결국 판례 여러 번 나왔던 것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하여 보조원인 고용인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겁니다. 구상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까지도 배상 능력이 없을 수가 있죠. 그러면 손님의 배상 책임을 보장해 줄 수가 없으니까 업무 개시를 해놓은 게 뭐예요?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있죠. 보증기관이 배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고용인이 가한 손해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와 계약한 보증기관이 배상했죠. 배상되었다면 손님은 보호되었네. 그러면 우리 법에 의한 보증은 우리가 많이 가입한 보험하고 같다?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는 같은데 완전根本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많이 가입하는 보험은 누구를 위한 제도예요? 나를 위한 제도야. 상대방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내가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게 우리가 가입하는 상법상 보험이야.
우리 법에 의한 보증은 나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나로 인하여 고용인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상대방 보호지니까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법에 의한 보증 제도는 네가 배상해야 할 돈을 내가 대신 배상했다 그 말입니다. 배상한 만큼 보증기관은 개업 공인인사에게 뭐 구상권 행사하고 구상권 행사 당한 개업 공인인사 누구에게? 고용인에게 각각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여기는 결론이 간주 규정에 의해서 책임지는 손해배상 책임은 간주가 되니까 지가 아무리 무과실이어도 책임이 있다 없다? 있죠. 그 양벌 규정은 형벌 재판이고 재판해 보는 이유가 뭐예요? 내한테 과실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과실이 없으면 아예 제재를 주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럼 조건이 개업 공인 중개 사가, 개업 공인 중개 사가 고용인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 개업 공인 중개 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같은 조건이죠. 무과실이다 조건이 주어지면 그래도 본다니까 배상 책임은 있다라고 해야 되고, 그런데 양벌 규정 재판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없으면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같은 무과실인데 간주가 되니까 배상 책임은 있다.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 이런 거 비교하시면 돼요. 됐어요? 분위기 별로 안 좋네. 그나마 선생이라고서가 설명한 게 이렇게밖에 돼 있어요. 뭐 보세요. 오늘 표시 광고를 보이고 표시 광고를 뭐 선생이 설명해 거를 광고는 의무 없습니다. 광고할 때 이거 넣으면 됩니다. 이건 끝이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조금만 어렵게 넣으면 뭐라 엄살 부리고 인상이 확 우리하고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어려운 민법을 하시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막 스트레스 풀 때가 이거하고 뭐 딴 게 있냐고 뭐. 그죠? 자 보세요.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게 두 가지요. 형벌은 다른 거요. 그러면 만약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업무상 행위 하죠. 업무상 행위다 그 말은 계약 알선하다가 법을 위반할 수 있죠.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안 했어요. 네? 소속은 제재가 소속 자격정지 그죠? 소속이 보통 7금쟁이를 잘 물어요. 금쟁이 중개대상물 거래상 종료사항인데 거짓말해서 판단 그렇게 하면 금쟁이죠. 그럼 소속이 금쟁이 위반하면 나중에 암기상인데 자격정지 대상이야. 뭐 하다가요? 중개를 하다가 거짓말해서 금정 위반했죠. 직접 금정 위반한 소속은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로부터 뭐 받고 자격정지. 간주 규정이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금정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죠. 이게 나중에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정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누구의 위반 행위? 소속의 금정 위반으로 자기가 한 것으로 간주되니까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받을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없다? 또는 업무 정지 받을 수 있다. 어떤 규정 때문에? 간주 규정 때문에. 시험에 두 번 나왔던 게 이렇게 나왔어요.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을 했다. 참고로 보조원은 무자격자죠. 무자격자니까 취소 정지 처분이 있다? 없어요. 지금 사고 친 것이 7금지를 야가 위반할 수 있잖아요. 야는 처분이 없죠. 그래도 누구 행위로 간주는 돼요.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간주되니까 개업공인중개사만 업무 정지 받을 수 있다. 누구는 없고 보조원은 처분이 없어. 사고는 있었지만 처분하려고 해도 취소나 정지는 야는 보조는 없어. 그래도 누구 행위로 간주?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간주되니까 보조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누구만? 개업공인중개사만 취소 또는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보조원에게는 업무정지를 명하는 규정이 없다. 누구에게만? 그렇게 두 번 나왔다고. 보조원에게는 정지 처분을 명하는 규정이 없다. 그게 항이 나왔고 보조원이 위반 행위한 경우 누구만? 개업 공인중개사만 받을 수 있다. 됐죠?
요건 나중에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요거하고 소속이 지금 사고 친 게 뭐인지, 등록 취소 사유인지 의무 정지는 암기하셔야 되겠죠. 보통 7금지 들어보셨죠? 7금지가 나오니까 7금지가 소속은 자격 정지, 개업 공영에서는 임의적 취소는 이렇게 이제 모델대로 한 게 암기하셨다가 형벌도 3-3 있고 1-1 있죠. 불법 딱지 기억납니까?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 형벌 얼마예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대리 했다. 3-3이죠. 그러면 고용인 사고 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죠. 양벌규정 재판에서 개업 공영사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뭐는 없고 3년 이하 징역형 없고 3천만 원.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초과 수수는 1-1이야. 그럼 1-1은 받을 수 있죠. 여기는 1년 이하 징역형 없고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그 뒤에 3천만 원 이하인지 1천만 원 이하인지는 여기서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고용인이 사고 친 것을 기준으로 해요. 3-3이면 3천만 원, 1-1이면 1천만 원 그렇게. 요 나중에 7월 되면 암기가 되시면 쉽겠죠. 여기에 최근에 사례형 문제로 나왔다는 겁니다. 책 봅시다. 이해가 안 되시면 체크하시고 분위기가 이렇게 험하라고 한 거 아닌데 마지막 시간에 자 앞에 한번 확인해 보죠. 이제 100페이지 맨 밑에 무과실 책임 있죠. 무과실 책임 그렇게 적어놓으시죠. 지금 타이틀 제목이 누구 책임을 묻겠다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 정황 아니요. 그래서 양가로 1번에 손해배상 책임 민사 책임 있죠. 땡땡 간주 규정 적용. 본다 간주 규정 적용. 그 1번에 무과실 책임 있죠. 땡땡 고용인은 어떤 책임? 고용인데 무과실 책임이요? 이거 보세요. 고용인 지가 업무상 행위한 사람 아니요? 무조건 행위를 한 사람이 책임이 있다고 할 때는 고의과실이 반드시 있어야 돼. 고용인은 과실 책임. 예? 지금 무과실 책임은 누구한테는 무과실 책임이라고? 개업 공인 중에서는 무과실. 그걸 나눌 줄 아셔야 돼. 고용인은 고의과실 책임을 줄여서 과실 책임이라 합니다. 고용인은 과실 책임, 개업 공인 중에서는 무과실 책임.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 밑에 둘째 줄까지 본다까지 읽었죠. 따라서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고용인이죠. 업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 고용인은 고의과실 나와야죠. 의뢰인에게 손해 입힌 경우 손해 동그라미, 손해는 간주규정 적용 맞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 어떤 규정에 따라서 간주규정 무과실 책임을 진다 그 말이죠. 이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은 어떤 책임? 무과실 책임으로 이해된다. 어떤 규정이므로? 간주규정이므로. 그러므로 무과실 책임을 진다 그걸 풀어놓은 게 그러므로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의뢰인의 배상 청구에 대하여 손해 입은 의뢰인이 누구한테 배상 청구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배상 청구했죠. 그러면 자신에게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에게 고용인의 선의 및 사무감독의 과실이 없음을 무과실이면 항변할 수 없다 그 말은 딴소리하지 말고 책임져라 그 말이네. 무과실이어도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박스 밑에 2번 업무상 행위 밑줄. 조건이 뭐예요? 모든 행위가 아니고 어떤 행위일 때만 업무상 행위일 때만 간주가 되고 양벌규정이 정되죠. 그러면 업무상 행위는 어디까지인가? 당연히 업무상 행위는 거기 둘째 줄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나왔죠. 중개대상물 거래에 관한 알선 업무까지 밑줄. 중개대상물 거래에 관한 알선 업무는 줄이면 뭐예요? 중개 업무죠. 중개 업무만 업무상 행위인가? 아니고 뒤에 뿐만 아니라 나왔네. 업무상 행위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 알선 업무뿐만 아니고 위 업무, 중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외 형상 객관적으로 중개 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 행위도 포함된다 밑줄. 어디에? 업무상 행위에는
공식처럼 하면 중개 업무 더하기 관련된 행위 포함 그렇게. 그래서 판례가 바로 이어진 게 중개보조원이 중개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을 횡령한 경우까지 몇 절. 개업 공용에서 각 가게에서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 의뢰인 A하고 B 간에 개업 공용에서 중개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개업 공용에서 중개한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매매 계약 4군에 이루어졌다고 중개했죠. 계약서 쓰고 교부하겠죠.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4천만 원 넣고 중도금 넣고 잔금 넣고 등기 이렇게 받겠죠. 보통은 이행은 직접 할 거 아니야? 참고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인은 어디까지가 중개인이에요? 중개 계약을 확인 설명하고 중개는 계약 알선 아니야?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가 완성되었죠. 완성이 되면 마무리 작업 몇 가지? 계약서 교부, 설명서 교부, 배상 책임의 보장 완성 설명 교부하는 거죠. 요 대가가 여기까지가 중개 업무예요. 그러면 사건의 계약이 이루어졌네. 계약서 다 줬죠. 그럼 계약 체결 후는 어디서 배워요? 민법에서 이행행위 아니야? 이행행위는 중개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계약 알선이 끝난 다음이죠. 이건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그러면 계약서 쓰고 설명서 교부하고 마무리 작업 3가지 하면 그 대가로 보수받고 끝내면 되는데 혹은 매매 계약한 매수인이 불안하니까 직접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잔금 넣다가 불안하니까 계약 깨질 수 있나 없나요? 깨지면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부동산을 중개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소장한테 부탁을 해요. 내가 계약금을 여기에 직접 넣지 않고 당신 통장에 넣어줄 테니까 당신한테 맡길 테니까 야 이렇게 전달 좀 해달라고 할 수 있나 없나요? 그러면 계약 체결 후지만 계속 개업공인중개사가 관여하게 되었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맡기십시오. 맞죠? 손님이 매매 계약을 개업공인중개사 통해서 매매 계약한 의뢰인이 약정대로 계약금을 여기 맡기러 왔다고 돈 가지고. 근데 소장이 부재중이고 보조원이 받았다고. 누가 맡겼던? 중개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을 지가 신용카드 밀린 거 써버렸죠. 그잖아요. 그 만약에 보세요. 보조원인 고용인이 손님인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을 횡령한 것은 계약 알선 업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보조원이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을 횡령한 것이 업무상 행위가 아닙니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 업무상 행위가 아닙니다 해버리면 간주 규정도 없고 양벌 규정 없다 그 말이네. 그럼 누구만 책임지라고? 직접 횡령한 보조 니만 책임지라 그 말 아니야? 그 형한테 배상 능력이 없으면 손님이 보호가 안 되니까 업무상 행위 범위에는 계약 알선 업무까지만 업무상 행위가 아니고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포함된다 했죠. 그게 지금 누가 보조원이 누가 맡겼던 중개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을 횡령해도 관련된 것으로 관련된 행위에 포함돼야 안 돼요? 되니까 업무상 행위이죠. 그렇게 질문을 더 줄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조원이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을 횡령한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아셔야 된다. 업무상 행위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서 누구한테까지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그 다음에 3번에 부진정연대채무는 두 사람 다 책임진다. 그런 관계인데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시험에 안 나오고 셋째 줄 뒤에 그러므로 있나요? 손해입은 누구는? 중개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고용인에 대하여 동시 밑줄 공동 같은 말 공동으로 동시에 같은 말 쌍방에게 넷째 줄이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와 고용인에 대하여 동시 같은 말 공동으로 같은 말 쌍방에게 또는 선택적 같은 말 한쪽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뒤에 누가 배상했다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한 때 직접 행위자인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됐죠? 맨 밑에 판례가 있나요? 판례 보시면 보조원의 어떤 행위 업무상 과로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간주 규정은
개업 공인중개사 니도 역시 책임져라 그 말이죠. 거래 당사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으로 보조원이 고의 과실로 손해 입힌 경우 보조원을 넘겨보시고 보조원을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책임을 지도록 했나요? 간주 규정은 보조원이 고의 과실로 손해 입힌 경우 간주가 되니까 니만 책임져라 그런 말이요.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보조원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고용인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박스 밑에 행정 책임 있죠. 행정 책임 이퀄 행정 처분 적으시고 행정 책임을 따로 말하면 행정 처분입니다. 행정 처분 괄호하시고 취소 처분 및 정지 처분, 취소와 정지 이렇게 적으셔도 돼. 취소와 정지 사고를 누가 쳤다고? 고용인이. 그럼 누구도? 개업 공인중개사도 간주 규정에 따라 같이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줄이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간주되므로 고용인의 행위가 어디에 해당하면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간주가 되니까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형사 책임은 됐죠. 이제 형사 책임은 양벌 규정에서 묻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양벌 규정이라고 조건이 주어지면 앞에 생략된 말이 세 마디야. 누가? 고용인이 뭐 하다가 업무상 행위에다 어떤 사고? 징역, 형벌 사고 쳤다. 이게 생략된 말이 양벌이요. 그러면 직접 사고는 치지는 않지만 개업 공인중개사 재판하겠다 그 말이죠. 양벌 규정에 따라서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을 수 있나요? 300만 원 이상은 과실이 인정되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을 수 있죠. 다시 어떤 규정에 따라서 양벌 규정에 따라서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 결격 사유인가 아닌가를 물어요. 벌금형이 3년 결격이다 하려면 어떤 법 위반?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아야 3년이죠. 여기에서 위반 행위자는 누구요? 고용인이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양벌 규정 재판하는 것은 위반 행위자가 아니고 직원 위반 행위 관리 감독상의 과실이 있어서 벌금형 과할 뿐이기 때문에 다시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얼마?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 양벌 규정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밑에 5번째 줄에 이를 양벌 규정이라 하는데 있나요? 형사 책임에서 5번째 줄 뒤에 고용인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 받을 수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뭐는 없고 징역형 없고 벌금형만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고용인이 재판 먼저 하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00만 원 받을 수 있나 없나요? 하더라도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 과할 수는 있죠. 고용인이 1,000만 원 떨어지면 반드시 고용인과 동일한 금액, 동일 형량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고용인이 1,000만 원 받은 경우에 야를 재판하는 것은 과실이 있는 만큼 벌금형 주겠단 말이지. 항상 동일한 금액에 동일한 형량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됐나요? 밑에 둘째 줄 물론 개업 공인중개사가 어떤 규정 양벌 규정에 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앞에 결격 사유할 때 뭘 넣으면 하는가 확인만 합시다. 다 했기 때문에. (71페이지) 가보세요. 71페이지 맨 위에 니은 있나요? 뭐라고 적었어요? 양벌 규정 적어놨죠. 판례에 의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상 어떤 규정? 양벌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 법을 직접 위반했나요? 위반한 자가
아니므로 결격이 아니다. 그 말이죠. 103페이지 서식 제목이 뭐예요? 소속 공인 중에서 중개보존의 고용신고서, 종료신고서 밑에 누구의 소속의 인장등록신고서가 같이 붙어있죠. 그 말은 다음 주에 배우시겠지만 소속은 언제까지 인장등록해야 한다. 업무 개준을 해야 하는데 언제 미리 할 수도 있다. 고용신고와 함께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인장 등록 적어놓으시고 아직 덜 맞췄어요. 뒤에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 113페이지 있나요? (113페이지) 7문제는 있어요. 지금 오늘 진도 나왔는데 자 7문제 맞아요. 제가 다 시험을 봤어요. 1번 중개사무소 밑줄 옳은 것 동그라미 113페이지요. 1번 법인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에 주대인 사무소 소재하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분사무 둘 수 있다. 관할구역 외의 지역이죠. 틀렸고. 2번 개업공인인사는 임시 중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예외가 없다. 그죠?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이죠.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라. 틀렸죠?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된다 했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어디 가서?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해야 한다. 답 4번이죠. 공동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런 질문 나오면 너무 좋은데 몇 회 문제요? 올해 또 이거 나와야 될 텐데 이 정도 나오면 다 안 맞추겠어요?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그 다음 밑줄 관할지역 외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틀린 건 지역 외입니다. 1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처분은 누가 한다? 이전 후. 전 틀렸죠?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며칠? 10일. 답 2번이죠. 다 저기 1번이고 2번 10일 2열 맞죠? 주대인 사무소입니다. 주대인 사무소 신고 어디 가서? 분사무소 나올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주대인 사무소. 지금 분사무소는 어디로 가든지 이전 후란 말은 있어 없어요? 이전 후 나오는 것은 등록증 걸고 있는 주대인 사무소 등록증을 걸고 있는 가게 관할 지역 외인 때만 이전 후죠. 지금 위에 문제 조건이 뭐예요? 관할 지역 외에 그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3번에 주대인 사무소를 어디로 이전했다고?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으니까 어디에? 이전 후. 주대인 사무소 밑줄 이전 신고서에는 등록증 첨부하죠. 사무소 확보한 경우 이를 정면원서로 첨부돼야죠. 이전 나오면 무조건 두 가지 첨부한다 그 말입니다. 분사무소 나왔네.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서류 송부하고 요청이 있어요? 없어요. 분사무소 그런 거 없고 이전 전 및 이전 후 통보만 합니다. 통보만. 분사무소 이전인가 중개사무소인가 꼭 구분하시라고. (3번)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 광고 다 제재가 100만 원 이하죠. 옳은 것 동그라미 하시고 개설 등록하지 않았다. 그럼 누구 아닌데? 개업공사 아닌 자죠. 사무소에 부동산 중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업공사 아닌 자는 8자도 못 쓰고 5자도 못 쓰고 유사명칭 쓰면 안 되죠. 걸렸다. 형벌이 얼마? 개설 등록하지 않아도 나오면 개업공인사 아닌 자니까 무조건 1-1이에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5개 공금을 설치 의무는 없죠. 하는 경우 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뭐는 넣어라. 성명을 얼마만큼이나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의무가 없다. 틀렸죠? 부칙 사무소 명칭에 몇 자를 못 써요?
못 쓰죠. 쓰게 돼도 제재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4번에 등록관청은 대집행할 수 있고 철거명할 수 있죠.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 철거명할 수 있다. 대집행할 수 있나 없나요? 대집행도 할 수 있다. 대집행 밑에 어떤 법? 대집행법. 민사집행법 하면 안 되고 철거 명령 받은 자가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은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법인 밑줄. 의뢰받은 대상물 표시 광고할 때 몇 가지 사항을 명시하라고. 쪽에서 4가지였죠.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연락처, 개업공인자 성명을 명시해야 되죠. 대표자 성명을 명시할 필요 없다. 법인이 아니면 개업공인자 본인의 성명을, 법인이면 대표자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 그죠? 4번에 법인 밑줄 겸업 몇 조? 14조. 할 수 있는 업무, 할 수 있는 겁니다. 1번에 기억에 임대관리, 부동산 임대업. 임대관리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임대업은 안 된다 그랬어요.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만 하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이용 상담, 개발 상담 한 개 더 넣으시면 거래에 관한 상담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주거진의 부수는 용역의 제공입니까? 용역의 알선, 소개만 하지 용역업 같은 말 용역에 직접 제공은 안 된다고. 분양 대행은 상업용 건축물 밑에 한 개 더 넣으시면 주택 가능하죠. 위험의 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 취득할선 대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할 수 있는 거 몇 개? 3개. 기억하고 디귿 빼고 그죠? 5번 7번까지가 아니고 5번 6번까지네. 5번 고용인 신고 밑줄 옳은 것. 소속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밑에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X 적으시고 고용신고 밑에 종료신고 전자문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고용신고만 전자문서 가능하다 돼 있어요. 두 번째,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한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거는 뭐 눈속임 아닙니까? 앞에 보조원 놓쳐버리면 시도지사한테 자격 확인 요청해야 하는데 오 하고 넘어간다는 거야. 뭐 보조원이 무자격자인데 뭔 자격 확인을 요청해요? 누구 이면 맞고 소속 이면 맞고 보조원은 무자격자인데만 이렇게 착시현상이야.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작년에 공부를 하신 분도 70점 안 나오는 거 이런 거 못 본다는 겁니다. 3번 보조원 어떤 교육? 직무교육입니다.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맞는데 실무가 아니고 직무. 4번은 고용관계 종료 해, 열 30일이 아니고 10일. 외국인 나왔네. 외국인 나오면 뭘 가져오라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면할 수 있는 서류인데 외국인을 소속으로 고용신고할 수 있어 없어요? 소속으로 고용신고하게 되면 등록관청이 자격 확인을 제가 요청하니까 우리는 자격을 증명하는 것을 가져갈 필요가 있어 없어요? 아니 내국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공인중개사가 이거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사람을 소속으로 고용신고하러 간다고. 그러면 고용신고받은 누가? 등록관청이 내국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 있어 없어요? 시도지사인데 확인하면 되고 자격증 사본은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는 가져오라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소리요. 밖에 고치세요. 그냥 읽지 마시고 계속. 됐죠? 6번 개업 공인중개사 갑 밑줄 소속 을 따로 밑줄 소장이 갑이고 실장이 을이죠. 중개 업무를 하면서 밑줄 중개 대상물 거래상 종료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으로 판단 그르치게 하여 그게 금증이죠. 금증 위반하여 뒤에 재산상 손해 나왔네.
일단 이런 문제가 나중에 지금은 형벌조항이 암기 안 되기 때문에 대상물 종료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은행으로 판단 그렇지 않은 것은 1-1이야 형벌이. 그 누가 사고 친 거예요? 소속이 사고 쳤죠? 소속이 철금지 위반하면 자격 정지.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업 공인사는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중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대충 정리가 돼야 문제 풀린다는 거야. 자 그러면 밑에 을 소속 의뢰 행위는 자격 정지 사유 맞아요? 을은 1-1 맞죠? 등록한 정은 갑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기가 검증이 한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 4번 병이 아니고 을로 고치셔야 돼. 사고 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을이죠. 을은 징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어떤 규정에 따라서 양벌규정 재판하는 거예요 지금. 고용인부터 먼저 재판했죠. 뒤에 갑은 을의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갑이 무과실이네. 그러면 뭐는 없다.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 틀렸죠? 답 4번. 손해입은 병은 을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갑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공동 청구할 수도 있고. 됐죠? 여기까지 합시다. 7번은 다음 주 합시다. 정리 안 해도 되겠죠? 수고했습니다.